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거짓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반대쪽에 참말이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참이어야지 그 반대인 거짓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참말이라는 인식은 진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진실은 어떤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참말은 어떤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사회 속에서 용인되어지는 그런 정해진 사실들이 참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여러 나라들이 모두 모여서 오늘 이 순간부터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하자라는 합의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는 합의와 상관없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된 경우라는 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아오면 해가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또는 서쪽 하늘이 붉어져 오기 시작하면 해가 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해가 떠오르거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해가 뜬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가 뜬다는 진술이 거짓말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런 현상을 해가 뜬다거나 해가 진다로 말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태양은 떠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틀린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진실을 담보하는 언어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합의 안에서 말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해가 뜬다는 진술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 되는 것입니다. 전제가 생략되어 있는 합의도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하고 질문하면 모든 사람이 180도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참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이 3차원 구의 표면, 이 구의 표면은 2차원입니다. 즉, 이 볼록하게 휘어진 2차원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아닙니다. 180도보다 더 큽니다. 반대로 오목하게 휘어진 3차원 구의 내면, 즉 오목한 2차원에서는 이 역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아닙니다. 이때는 180도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므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는 진술에는 평평한 2차원 면 위에 그려진 삼각형이라는 전제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생략된 참말은 우리 주위에 매우 많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라는 진술은 상압, 즉 일기압이라는 전제와 화씨 온도가 아닌 섭씨 온도라는 전제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리는 1초에 340m를 진행한다 라는 진술도 상압과 상온에서라는 전제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제가 생략된 말도 참말로 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거짓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 A군과 B양이 열애 중이다 라는 소문이 돕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는 그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정반대로 어떤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참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 앞바다에 금괴를 싣고 침몰한 보물선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런 금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금괴가 있다고 믿도록 유인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거짓말에는 특정한 의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것을 믿게 만들므로써 거짓말을 하는 쪽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빨간 신호에 차가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등의 영상 자료를 보면 목격자의 진술과는 다르게 녹색 신호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목격자는 자신이 본 신호의 색깔이 빨간색이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목격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어버립니다. 이 목격자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목격자가 빨간 신호라고 생각하면서도 녹색 신호를 보았습니다 하고 거짓을 말했을 경우 이 목격자는 거짓을 말했지만 진실을 말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상세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비판 없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정적인 잡지 등에서는 살인사건 같은 것을 보고할 때 이 어떻게 해서 살인사건이 났나 하는 이 경과뿐이 아니라 사건 당일 희생자가 입었던 옷의 색깔까지 아주 낱낱이 보도를 합니다. 왜 이토록 세세하게 보도를 하냐? 이런 방식의 보도를 취하면은 그 보도 내용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보도가. 우리는 이 상세한 설명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여기고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은 참말보다 더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거짓말을 보충하기 위한 2차, 3차의 거짓말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걸림이 없이 물 흐르듯이 척척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아주 그럴듯하고 모순도 없고 거짓말에 걸려드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또 거짓말 속에는 상당 부분이 널리 알려진 진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실들과 거짓들이 교묘하게 짜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가려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참말은 매우 어리숙하고 내용이 종종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터무니없기까지도 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세한 설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을 설득시켜서 믿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진실을 담보하는 보조장치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대한 그럴듯한 너무나 믿을 만한 자세한 설명은 오히려 그것이 거짓이 아닌지 다시 한번 천천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